최근에 개 사장이 되게 특이한 노트북을 많이 보여주길래 그거를 한번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특집으로 알려주면 어떨까. 그렇지. 안 그래도 전부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조금 신기한 노트북들 모아가지고 소개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그래서 뭐 이번에 기회가 된 김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 이번에 타이틀은 그래서 기묘한 노트북 이야기. 이게 워낙에 예전부터 노트북들 다 추려보다 보니까 노트북 모델들이 워낙 많은 거야. 이해하기 쉽게 좀 분류를 해놨거든. 일단은 컨버터블 노트북. 컨버터블 노트북이라는 건 뭐야? 투인원을 얘기하는 건가? 요즘 투인원 하이브리드 노트북들이 뭐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라든지 아니면 갤럭시북 프로 360 이런 모델들이 있잖아. 노트북을 뒤집어가지고 태블릿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다. 예전에는 워낙에 실험 단계였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형태들의 투인원 컨버터블들이 나왔었거든. 델 XPS 12 모델이 있어. 그 안에서 디스플레이가 계속 360도 돌아가는 거거든. 디스플레이를 뒤집어서 덮으니까 키보드가 걸기적거리지가 않잖아. 근데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쓴다는 거야? 뒤집은 다음에 덮으면은 디스플레이가 요 위에 올라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만졌을 때 밑에 키보드가 안 닿잖아. 태블릿 모드로 샀을 때. 근데 되게 고장이 잘 날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고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스크린 사이즈를 크게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12인치였다. 그리고 생산 단가가 조금 비쌌던 것 같아. 그 다음엔 조금 오래된 모델인데 싱크패드 X41 모델이 있거든. 조금 다른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돌아가. 디스플레이가 좌우로 돌아가거든. 180도 돌린 다음에 덮으면 키보드가 손에 안 닿는 상태에서 투인원 모드로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잘 부러졌을 것 같아 이거. 뭐 싱크패드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 너무 쉽게 부러지는 걸 출시는 안 했을 거긴 하거든. 그래서 2005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요거는 노트북 제작 기술의 결정체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단가가 엄청 비쌌어. 요거 만든 후에 IBM은 뭐 레노버한테 PC 사업부를 바로 매각을 해버리게 돼. 레노버에서 싱크패드 부설 인수하고 나서 360도 돌아가는 요가 싱크패드를 만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았던 거야. 일반적인 투인원 노트북보다는 뭐 키보드가 약간 뒤집었을 때 손에 걸기적거리고 그러는 단점들이 있긴 한데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인원 기능을 조금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접근하기 좋다 이런 측면이 좀 있었기는 했지. 일반적으로 처음 나왔었던 2013년도 싱크패드 요가 같은 경우는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그냥 360도 힌지였어.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 일반 소비자형 모델 요가 900 시리즈가 있거든. 그거는 여기 보다시피 와치밴드 힌지라는 게 들어갔어. 막 시계 줄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그게 좀 나름 상징적인 요소이긴 했고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어. 근데 생산 단가가 엄청 비쌌었던 것 같아. 요가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몸을 폴더처럼 막 접잖아. 그치.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요가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맞아. 실제로 광고 자료 같은 걸 보더라도 막 요가하고 있는 사람 자세 취하고 옆에 노트북 꺾여 있는 그림 같이 나오고 귀엽네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본 투인원은 노트북을 어떻게 태블릿으로 활용할까 요거에 좀 고안을 한 그런 제품들이라 보면 되는데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태블릿을 어떻게 노트북처럼 쓸까 요거에 좀 접목시킨 거라 보면 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 시리즈인데 이게 2013년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거야. 처음 나왔을 땐 조금 변태적인 좀 폼팩터라 가지고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고 나중에 3세대 지나고 나서야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커다란 태블릿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고 키보드를 부착해준 형태라고 보면 돼. 태블릿을 쓸 수도 있고 키보드 부착하면 조금 불편하지만 제한적으로 노트북을 쓸 수 있다. 힌지가 360도 돌아가는 노트북형 컨버터블하고 태블릿에다 키보드를 부착하는 태블릿형 컨버터블 이 두 가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실험적으로 계속 만드는 거긴 하거든. 서피스 북이라고 일반적인 노트북처럼 생겼어. 근데 필요할 때 디스플레이만 똑 떼가지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노트북 하나 만드나 보다 하는데 홍보자리에서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똑 떨어지는 거야. 그거 보고 다들 우와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거를 보통 이제 탈착을 할 때는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키는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얘는 그냥 켠 상태에서 막 뽑았었잖아. 그냥 바로 그게 가능했었어. 일반적인 CPU나 램, SSD는 다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떼더라도 단독적으로 태블릿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키보드 덱에 부착하면 키보드 덱에 GPU가 있다? 그래서 부착하면 이제 나름 고성능 작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좀 신기한 기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컨버터블 노트북에서 조금 더 진화를 했다? 아니면 조금 파생형이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디스플레이를 2개 달아준 노트북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 특히 에이수스가 이거 집착 많이 하지. 그러니까 듀얼 스크린도 사실상 에이수스가 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호구책으로 마련을 한 그런 돌파구였지 않았을까 싶어. 호구책? 호구책? 자구책이라 해야 되나 어쨌건 2015년,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수스의 젠북 시리즈가 조금 인기가 없었어 시장에서. 그래서 에이수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리 노트북에 되게 특수한 기능들을 넣어줘서 미디어 커버리지라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신기한 기능을 달아주면 어찌됐건 언론사에서 비춰주긴 하잖아. 2018년도에 젠북 프로 시리즈가 있는데 터치패드에다가 스크린패드라고 해서 거기다 LCD 디스플레이를 달아준 거야.
그래서 터치패드 기능으로도 쓸 수 있는데 원하면 거기다 막 유튜브나 넷플릭스 틀어놓을 수도 있고 터치도 인식이 되니까 뭐 안드로이드 터치 게임 띄워놔가지고 소소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트랙패드에 있다 보니까 목을 엄청 굽혀 이게 보이잖아. 약간 좀 시인성이 안 좋다라는 단점은 있긴 했는데 뭐 나름 참신한 기능이긴 했어. 그 다음에 좀 에이수스가 이제 막 pom핑 돼가지고 이제 되게 신기한 걸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때부터 2019년도에 프로젝트 피콕이라는 프로토타입 제품을 선보인 적이 있거든. 윗면하고 아랫면이 다 디스플레이야. 다 터치 디스플레이. 그래서 아예 그냥 터치 키보드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프로토타입 때는 되게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가상 키보드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가상 키보드는 불편하지. 근데 이 프로토타입을 개량해서 나온 게 뭐다? 그게 바로 에이수스의 젠북 듀오 시리즈. 아래 전부 다 디스플레이로 해버리니까 터치 키보드를 써야 된다는 게 단점이었잖아. 그럼 아래 디스플레이 절반을 떼서 절반 디스플레이하고 절반은 키보드 하자. 키보드가 일반적인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고 트랙패드도 조금 이상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이핑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더라고. 그래서 인텔도 에이수스 쟤네들이 이상한 거 만드네? 그러면 우리도 인텔 CPU가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더 확장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만든 컨셉 제품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인텔의 허니콤 글레이시어 모델이거든. 에이수스 프로젝트 프리콕이 나온 동일한 해에 컨셉 제품으로 출시가 됐는데 요거는 젠북 듀오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디스플레이가 더 각지게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모양 구조 자체가. 뭐 설계상의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이 좀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양산화는 안 됐어.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우리가 리뷰했었던 모델인데 레노버 시크패드 X1 폴드 모델이야. 요건 세계 최초의 폴더블 스크린 노트북이라 보면 되거든. 사실 노트북이라 보기에는 크기가 조금 작고 애매한 감은 있긴 한데 아직은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에 밖에 적용이 안 됐잖아. 뭐 굳이 따지자면 롤러블 디스플레이 TV가 있긴 하지만 가격이 무진장 비싸. 출고가가 400만 원 넘게 나왔었고 세일을 해도 35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요건 앞으로 미래에도 더 개량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변태 같은 노트북들. 먼저 소개할 거는 시작하기 전에 조금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인디고고에서 킥스타터로 나온 제품인데 제품 출고는 안 하고 그냥 먹튀를 해서 나중에 사기건으로 제작자들이 입건된 그런 제품이거든. 어쨌건 이런 건 그냥 재미삼아 소개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걸 판매한 사이트가 있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무조건 100%. 드래곤플라이 퓨처폰이라는 녀석인데 2013년도에 인디고고의 킥스타터로 등록이 됐거든. 인디고고에서만 70만 달러를 펀딩 받았고 오프라인 투자까지 합치면 뭐 총 570만 달러 정도 후원을 받았다고 해. 한국 돈으로 얼마 되나? 근데 제품은 결국 실제로 발송을 안 하고 2016년도에 먹튀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평소에는 4등분으로 접어가지고 큰 폰처럼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는 디스플레이 2개를 펼쳐서 태블릿으로 쓰고 여기서 더 필요할 때는 키보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노트북처럼 쓸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었거든. 징그러운데? 근데 이 제작자들이 결국은 잡히긴 했어. 그래서 2019년도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20년형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실제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실패한 거야? 아니면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사기를 친 거야? 요거는 짐작할 수밖에 없긴 한데 200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걸 개발할 열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는 해. 근데 하다 보니까 막히고 에라 모르겠다. 인디고에서 그냥 펀딩 끌어다 모으고 그냥 먹튀하자 이렇게 돼버린 걸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다음 제품은 원래 소개할 생각은 없긴 했는데 그 전에 있던 드래곤플라이 퓨처폰을 보다 보니 생각난 건데 삼성의 애니콜 SKH9000 모델이거든. 요게 2006년도에 국내에도 출시가 됐었던 제품이야. 보다시피 그냥 작은 뭐 PMP 같은 화면에다가 키보드를 달아놓은 형태라 보면 되는데 이 키보드가 접혀서 평소에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미국에서도 평가가 안 좋아서 많이 안 팔렸다고는 알고 있는데 형태를 보면 이게 드래곤플라이 퓨처폰하고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름 서로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뇌피셜.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리뷰했었던 모델이지, 레노버의 요가북 C930. 기본적으로 태블릿 형태이긴 한데 노트북처럼 펼치면은 터치 키보드를 쓸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가상 터치 키보드를 쓰는 부위가 이잉크 액정이었거든. 전자 이북 리더기처럼 쓸 수 있기도 했었고 뭐 필기용도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긴 했는데 이잉크 형태면은 뭐 리디북이든지 이런 거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북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PDF밖에 못 봐. 게다가 성능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이잉크 필기 기능도 좀 레이턴시 때문에 되게 불편한 점도 많았고 해서 아마도 이 요가복 시리즈는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 셜록이라는 제조사에서 미국에 있는 제조사 같은데 포터블 PC를 만들더라. 일반적으로 포터블 PC 하면은 노트북 같은 거 생각하잖아. 이건 데스크탑에다가 모니터하고 키보드 달아놓고 손잡이를 달아줬어. 세상에. 여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미들급 타워도 아니고 빅타워급이야 그냥. 그래서 세부적인 가격이나 뭐 사양 같은 건 따로 조사하지 못했는데 그냥 이미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추가를 해봤다. 근데 하드베이를 보면 뭐 8개나 달려있고 뭐 이건 뭐 나름
로망 있지 않나? 이거 약간 저기 영화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막 북한 해커들을 막 해커들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은 에이서 트리톤 900하고 컨셉 T 에젤 시리즈인데 이 에젤이라는 이름이 붙은 노트북들은 화면이 약간 돌아가 320도 돌아가는 건 아니고 화면 각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이 제품의 특성상 에젤이 아니고 이젤을 얘기한 거 아니야? 이젤이 뭐야? 이젤 이렇게 그림 이렇게 세워놓는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어. 이게 제가 이과생이라 하여튼 그럼 이젤인가 보네요. 이젤 같아. 그래서 이게 컨셉 T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들이었잖아. 어느 정도 필기나 그림을 하기 좋은 각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노트북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트리톤 900은 사실 게이밍 노트북에 화면을 누가 이렇게 기울여서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에이서가 주장했었던 건 화면을 기울이고 이제 게임패드를 쓰세요. 이런 컨셉이었거든. 키보드를 가리게 되니까 괜히 비싸기만 하고 사실 많이 안 팔리긴 했는데 이젤 시리즈에 잘 적용을 해줬으니까 뭐 이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다음은 정말 이게 700만 원짜리 변태의 노트북이자 태블릿이긴 한데 이렇게 700만 원이나 해? 에이수스 ROG 마더십이야. 초거대 태블릿에다가 게이밍 노트북 스펙을 넣어줘서 그냥 게이밍 노트북 스펙이 아니라 i9 CPU에다가 RTX 2080이니까 당시 최고 사양 스펙이었거든. 근데 이게 쿨링이 될까 말까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실사용자들 후기를 보면 생각보다 쿨링이 또 괜찮대. 초거대 태블릿에다가 키보드를 탈부착해서 쓰는 그런 형태다.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사보고 싶긴 한데 700만 원 못 사. 우리가 이런 노트북 직접 사서 리뷰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